안녕하세요. 성폭력 피해 여성 간호 발표를 맡게 된 1조 인소희입니다. 성폭력 단어 정의를 보면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성적 행위로 원하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성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강간, 성추행, 성희롱을 피해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의 피해 증상으로는 정서 반응, 신체 장애, 성적 기능 장애, 사회적 기능 장애, 가족 관계의 변화로 피해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 당한 후 조치로는 목욕, 샤워, 좌욕을 하지 않고 당시 입었던 의복 그대로 착용한 상태로 가능한 빨리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 여성의 문진으로는 과거 병력, 부인과 병력을 확인하고 마지막 월경일, 피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 이후에 목욕을 했는지, 탐폰을 사용했는지, 대소변을 봤는지, 양치를 했는지, 옷을 갈아입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받아야 하고 피해자의 정서적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 치료의 목적으로는 원치 않는 임신과 성정파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응급 사후 피임약을 복용해야 하고 성매개 감염과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추후 관리로는 법적 절차를 위한 증거 소집 방법으로 성폭력 응급키트의 13단계를 참고하여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추후 관리로는 입원을 요하는 중증이 없을 경우에는 집으로 귀가할 수 있으며 신체 손상 회복, 임신과 성병 예방 치료 효과 확인을 위해서 추후 외래의 방문이 필수적입니다. 성폭력 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중재로는 간호사의 성폭력에 대한 가치, 태도, 신념을 사전 점검해야 하며 피해자를 존중하고 피해자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피해자 권리 존중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생활에 보호를 해줘야 하며 감염 예방, 임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 응급사후 피임약 사건 발생 후에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도록 해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그 증상과 징후의 객관적인 기록과 법적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교육을 시행하며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사회 내에서 성폭력 지원 기관을 안내해주고 신체 검진과 임상 검사를 통하여서 간호를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정서적, 심리적 간호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라인 바이 라인으로 저희 1조의 사례는 이러했는데요. 저희는 핵심 문장과 키워드를 뽑아와서 간호 진단을 내리고 그에 맞는 간호 중재를 세워봤습니다. 그 중재에 맞는 이론적 근거도 제시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임신을 예방해주는 약, 응급 피임약을 투약한다. 두 번째, 어디를 가야 그 약을 구입할 수 있는지, 피해자 권리 교육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잡고 약 구매처에 대한 정보와 약의 적용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강제로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강간 등을 모두 포괄하는 성적 가해 행위로 잡고 이에 따른 중재로는 즉각적으로 신체를 사정한다, 증거 보존 및 수집한다, 심리적 안정을 제공한다, 전문적인 정신상담 및 치료를 제공한다, 재발 방지 교육을 제공한다, 사회적 지원을 연결해준다, 로 중재를 세워봤습니다. 네 번째, 아무것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으며 섭취 장애로 보았고 바이탈 사인을 측정한다, 영양 상태를 사정한다,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한다, 로 간호 중재를 세웠습니다. 다섯 번째, 어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무력감,
여섯 번째, 두려워서 학교에 갈 수도 없었다. 불안. 이에 맞는 중재로는 심리적 안정을 제공한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인지행동 치료를 제공한다. 지지적 체계를 확립한다. 이 모든 것들을 저희는 강간외상증후군으로 보았습니다. 문제풀이를 보면 첫 번째로 간호사인 당신은 여성이 말하는 내용에서 어떤 문제를 확인해야 하는가? 저희는 성폭력을 당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당한 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또 목욕은 했는지, 샤워는 했는지, 좌욕은 했는지, 또 당했을 때 이복을 입고 있는지, 마지막 월경일이 언제인지, 성폭력을 당했을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를 기술하시오. 저희는 그의 중재로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성폭력에 관한 질문을 하기 전에 동의서를 받는다. 정보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프라이버시를 제공한다. 피해자를 존중한다. 응급사후 피임약을 사건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도록 한다. 정신적 손상 증상 및 징후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신체 검사를 시행하며 증거물 채취를 한다. 는 중재를 기술해 봤습니다. 성폭력 피해에서 대처 방법을 논의해 보시오. 응급 피임약을 복용하고 임신, 성병, 감염 예방 치료 및 검사를 시행하고 법적 조치를 위한 대상자 치료 전 증거 수집을 시행하며 피해 대상에게 상황에 대한 정보를 묻기 전에 라포 형성을 하는 방법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 성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보시오. 저희는 성교육을 강화하고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캠페인을 시행하며 성평등 문화를 확립하고 취약 지역에 CCTV, 가로등과 같은 조명을 설치하는 것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자기방어 훈련을 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해 봤습니다. 문제풀이 첫 번째로 여성의 전화를 받은 간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저희는 첫 번째 항목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지금 그대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 여성은 성폭력을 당한 후에 목욕, 샤워, 좌욕을 하지 않고 피해 당시 입었던 의복 그대로 착용한 상태로 가능한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문진하고 신체 검사하며 증거물을 채취하고 임신과 성병 예방을 위한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두 번째로 여성이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은 저희는 첫 번째 항목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치료 해설로는 성폭력 피해 여성의 치료 목적은 원치 않는 임신 예방과 성전파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1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한 후에 이루어지는 사항들로 1번을 정답으로 풀었습니다. 문제 세 번째로 여성이 응급실에 도착해서 문진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을 모두 고르시오. 저희는 1, 2, 3, 4, 5번을 모두 골랐고 과거 부인과 병력 확인, 마지막 월경일, 피임 여부와 다른 병력을 확인하고 성폭력 이후에 목욕을 했는지, 탐폰을 사용했는지, 소변이나 대변을 보았는지, 이를 닦았는지, 옷을 갈아입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골랐습니다. 문제 네 번째로 성폭력 피해자 키트를 이용해서 증거물을 채취하려고 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항목 소변입니다. 피해자용 키트에 포함되고 수집해야 할 목록을 옆에 사진으로 첨부해 놓았는데 이것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다섯 번째로 여성이 임신 가능성으로 걱정을 하고 있을 경우 간호사의 가장 적절한 반응은 첫 번째는 대상자가 걱정하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의료진이 그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반응으로 보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 병원에 다시 방문해서 임신 반응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는 응급조치 이후에 신체 손상 회복, 임신과 성병 예방 치료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래 방문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2번을 저희는 정답으로 풀었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라는 단어는 만약에 임신이 되었을 경우에 의료진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부적절한 반응으로 보았고, 네 번째 항목으로는 임신 예방이 감염 예방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할 치료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반응으로 보았고, 다섯 번째 항목으로는 실제로 성폭력이 임신되는 경우가 매우 높기 때문에 부적절한 반응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성폭력 피해자 간호 결론으로 신체적, 정신적 치료 병행이 필수이며 응급 피임 및 성병 예방 조치 즉시 시행, 증거 수집 절차 준수로 법적 대응 지원, 지속적인 상담 및 심리 치료 연계, 사회적 지지 체계 구축 및 연결, 장기적 관점의 회복 계획 수립이 저희의 간호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